사람의 인생이 왜 어떤 때는 술술 풀리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하리만큼 자꾸 꼬이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노력, 실력, 인간관계, 운, 타이밍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 못지않게 사람을 크게 좌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돌아가는 공간, 즉 집입니다. 이건 단순히 풍수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심리, 몸의 반응, 습관의 형성, 회복력과도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 중 가장 경계가 풀리는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가장 약한 상태도 집에서 드러내고 다시 회복해서 밖으로 나가는 힘도 집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컨디션을 만드는 배경이고 감정의 바닥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치열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집에만 오면 편안해집니다. 몸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내일을 준비할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더 지칩니다. 괜히 답답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누워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집이 그 사람에게 주는 자극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환경은 사람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보는데요. 정돈된 공간에서는 사람의 사고도 정돈되기 쉽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도 어떤 곳은 괜히 오래 앉아 있고 싶고 어떤 곳은 주문만 하고 빨리 나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집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매일 반복해서 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집의 입구, 즉 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냥 신발 벗는 곳, 택배 잠깐 두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관은 바깥에 긴장된 상태에서 안쪽의 사적인 상태로 넘어오는 전환의 문이에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집에 들어오는 첫 순간에 그 집이 주는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현관이 좁고 어둡고 신발이 잔뜩 쌓여 있고 박스나 우산, 안 쓰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면 몸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아, 또 복잡하다. 숨 막힌다. 이런 감정을 언어로 인식하지 못해도 뇌는 이미 피로 신호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현관이 밝고 지나갈 길이 깨끗하게 확보되어 있고 시선이 막히지 않으면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안정감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어서 와, 쉬어라고 말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이 풀리는 사람과 매일 들어올 때마다 미세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몇 달, 몇 년 뒤 삶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온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기는 꼭 난방 온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체온 같은 공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집은 가구가 많지 않아도 이상하게 포근하고 조용히 앉아있기 좋고 오래 있어도 지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집은 인테리어를 비싸게 해놨는데도 차갑고 허전하고 사람을 밀어내는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예쁨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방향, 재질의 느낌, 색의 균형, 가구 배치, 소리의 울림,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너무 강하게만 들어와도 눈이 피로하고 반대로 하루 종일 집이 어둡기만 해도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또 재질이 지나치게 차갑고 딱딱한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은 시각적으로는 세련돼 보여도 정서적으로는 편히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은 꼭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들어가면 괜찮다, 마음이 놓인다, 여기선 좀 숨 쉬어 지내야 하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집의 구조와 균형도 그냥 미신처럼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는 곧 생활의 리듬을 만듭니다.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디에서 자꾸 부딪히는지,
어디에서 머물게 되는지가 다 구조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엌과 식탁의 동선이 편하면 가족이 식사를 더 자주 함께하게 되고, 거실과 방의 관계가 지나치게 단절되어 있으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볼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좌우가 너무 불균형하거나 공간의 중심이 모호한 집은 사람 마음에도 묘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외로 시각적 안정감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져 보이는 것, 쏠려 보이는 것, 한쪽만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것은 뇌에 계속 긴장을 줍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는 공간은 특별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이고 기울어진 느낌이 드는 공간은 이유 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시야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창밖이 벽으로 막혀 있거나 맞은편, 건물과 너무 가깝거나 답답하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서는 사람 마음이 쉽게 눌립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느 정도 열린 시야를 가질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때 마음도 확장되기 쉽고, 반대로 계속 막힌 환경에서는 생각도 좁아지고 감정도 쉽게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는 건 단지 비싼 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 숨통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특히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거나 하늘이 넓게 보이거나 멀리라도 물이 보이는 집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깊게 하게 만듭니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환자가 회복이 더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사람은 자연과 단절되면 무뎌지고 피로해지기 쉽고, 자연과 연결되면 회복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 나무, 초록 같은 요소가 중요한 겁니다. 꼭 산속집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집에서 초록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라도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고 단지 안조경이 잘 되어 있고 답답한 콘크리트만 보이지 않으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요즘 대단지 아파트들이 조경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유 공간을 볼 때 마음도 함께 느슨해지고, 삭막한 벽면만 계속 볼 때는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 환경을 볼 때 상가가 가까운가, 여기 가까운가만 보지 말고 내 눈이 쉴 수 있는 풍경이 있는가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눈이 쉬는 풍경은 마음을 쉬게 하고, 마음이 쉬어야 몸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많이 놓치는 것이 이웃입니다. 사실 집의 벽 안쪽만 내 공간인 것 같지만 실제 주거 만족도를 가장 크게 흔드는 요소 중 하나가 사람 소리와 사람 기운입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집, 밤늦게까지 소란스러운 집, 복도나 주차장 분위기가 늘 날카로운 곳, 사소한 갈등이 잦은 곳은 아무리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놔도 편안한 집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본래 회복의 장소여야 하는데, 이웃 문제는 집을 긴장 장소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릴까 늘 신경 쓰고, 아이 뛰는 소리에 예민해지고, 문 닫히는 소리에도 놀라게 되면 사람 신경은 조금씩 마모됩니다. 그리고 이건 바깥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짜증이 늘고 예민해지고 결국 업무 집중력이나 인간관계에도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본다는 건 벽지색이나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둘러싼 생활 문화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기의 질과 환기입니다. 사람은 냄새에 금방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눅눅한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 음식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 집, 환기가 안 되는 집은 몸과 마음을 모두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잠이 덜 깬 느낌이 들고 쉽게 집중이 흐트러지고 별것 아닌데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반대로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집은 공기가 살아있습니다. 창문 하나만 열어도 맞바람이 생기고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금세 환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나는 집은 오래 살아도 답답함이 덜합니다. 특히 요즘은 고층 아파트나 밀폐형 구조가 많아서 기계 환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 환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연 환기가 주는 상쾌함과는 또 다릅니다. 사람 몸은 의외로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공기는 생각을 맑게 하고 맑은 생각은 행동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집은 계절을 어떻게 통과하게 해주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름에 지나치게 덥고 겨울에 지나치게 추운 집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체력과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더우면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하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난방비, 냉방비가 많이 드는 것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몸이 늘 환경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편안한 집은 계절과 부드럽게 타협합니다. 햇빛이 들어올 때는 따뜻함을 품고, 더운 날에는 바람이 돌고 적당한 단열이 되어 외부 자극을 완충해 줍니다. 이런 집에서는 사람이 환경을 이겨내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남은 에너지가 결국 일, 공부, 인간관계, 건강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자꾸 사람의 힘을 빼면 밖에 나가서 뭘 해도 버거워지고, 집이 사람을 회복시켜주면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첫 느낌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냥 기분 아니야? 하고 넘기는데, 사실 첫 느낌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빛, 냄새, 온도, 소리, 시야, 구조, 촉감 같은 걸 순식간에 종합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없어도 왠지 불편하다, 여긴 오래 있기 싫다, 뭔가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집이 있어요. 반대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낯선데도 안락하다, 여기선 좀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집도 있습니다. 이 직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몸이 먼저 읽어낸 정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첫인상만으로 전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복해서 같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무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면 더더욱요. 누군가의 집에 가면 이상하게 자꾸 모이고 싶고, 차 한 잔 더 하고 싶고, 늦게까지 앉아있고 싶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대체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공간입니다. 반대로 별 이유 없이 오래 머무르기 싫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고, 가족도 각자 방이나 밖으로 흩어지는 집은 공간 자체가 사람을 편히 붙잡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집이라는 것은 비싸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넓기만 한 집도 아니고 유행하는 자재로 멋지게 꾸민 집만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집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생각을 맑게 하고,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고, 쉬어야 할 때 쉬게 하고, 일해야 할 때 집중하게 해주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삶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잘 사라지게 만드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가격, 위치, 학군, 교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공간에서 정말 편안한가? 이 집에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가? 이 공간은 나를 회복시키는가? 지치게 하는가? 이곳에서 가족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질까? 이런 질문을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집에서는 더 온화해질 수 있고, 어떤 집에서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계획이 잘 세워지고, 어떤 집에서는 늘 미루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과 대화가 많아지고, 어떤 집에서는 서로 얼굴 보기조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내용에 실제로 개입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오히려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집을 볼 때는 단순히 평수, 가격, 브랜드만 보지 마시고 그 공간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꼭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고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오래도록 삶을 받쳐주는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